원사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탈북민입니다. 북한에서 한 40년 살고 여기 한국에 와서 한 15년 정도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요즘에 조금 뭐 시끄럽죠. 러시아 파병하지, 그리고 뭐 두 개 조선 그저 적대국으로 다 규정을 해버리지. 사실 그 신경질 날 정도로 뭐 많이 좀 그렇습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또 외면할 수 없는 게 바로 북한이고 우리 민족이고, 또 저한테는 정말 혈연이고 학연이고 지연입니다. 좀 우리 국민들에게는 북한이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계속 어쨌든 우리 국민들 못 살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반드시 우리 또 국민이, 우리 민족이 함께 풀어야 될 그런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어쨌든 새로운 통일 환경이 완고는 분명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민족 화합, 우리 평화 통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적대국으로 완전히 갈라진 상황,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북한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저항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새로운 이런 급변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북한 주민과 어떠한 대화를 해야 되겠냐, 이런 거를 같이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일명 여기에서는 사관학교라 그러죠. 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림대학이라고 그 사이버 대학입니다. 인민군 수재대학이라고 진짜 한 전국적으로 한 100명 뽑아서 가는데, 제가 좀 학교 때는 조금 날랬습니다. 공부 좀 잘했어요. 지금은 아침에 반 것도 까먹고 하는데 그래도 그 시절은 조금 괜찮게 머리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사이버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국군단 직속 자동화부 중위로 근무를 하다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대학으로 편입이 돼서 사회대학에서 금속자동화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그 대학에서 이제 기술기초 강좌 수학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학에는 다 수학교수라 그러죠. 그리고 남조선 드라마 한 편 몰래 봤다고 일단 자천돼서 여기 건설연합기업소에 갔댔고요. 그리고 날았습니다. 그 다음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원에 와서는 하나원 111기로 졸업을 했고, 전기공사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민간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한 15년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밥 먹여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사명감이 있으니까 일단 통일운동도 하면서 정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NK지식인연대 정보센터장, 그리고 자북한방송국장, 그리고 현재는 개별통일연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꽃미남이죠. 요즘에는 몸이 너무 나와가지고 이게 북한 좀 다시 갔다 와야 되지 않나. 이게 와이프도 이게 그 요즘에 그 파병 러시아 군인들 좀 봤죠. 완전히 슬림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슬림했어요 그때는. 사실 북한 군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등가는 다이어트 회사를 만들자, 뭐 이렇게 우리 북한 군 출신들이 모여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실행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 부친이고요. 북한군에서 43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하전사 복무 5년을 하고 장교로 오래 근무를 했고, 대령으로 사단 정치부장을 역임을 하시다가 이제 전역을 했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내 남동생인데 국방대학이라고 김정일 국방대학입니다. 김정일 국방대학을 졸업을
했고, 라박천 군수공장 120mm 단장포 만드는 거기에서 기사장을 하다가 저 때문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막내 여동생 해군사령부에 복무를 하고 평양에서 살다가 역시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습니다. 우리 누나도 역시 8.15 훈련소 간호장을 하고 전역을 해서 우리 매형하고 같이 살았는데 정치범 수용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는 아직 모르고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물론 거기서 한국 영화는 좀 봤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뭐 선전제수천이냐, 이게 그래도 공화국을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심리전 뭐 콘텐츠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했더랬어요. 솔직히 이렇게 잘 살 수도 있나 뭐 이렇게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한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게 어기막혀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 같은 민족인데 왜 한쪽에서는 저렇게 살고 한쪽은 또 왜 이렇게 사냐.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한테 좀 섭섭한 감 좀 들고, 아니 이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 왜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는 알리지도 않냐. 그게 와서 보니까 그 체제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일단 김씨 왕족이 야 이거 체제 공격하지 말자 해가지고 일단 차단이 된 거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나마 균등하게 가다 나니까 서로 막 알리기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딱 이게 정일이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한국에 일단 문화가 들어오고 이게 부유한 어떤 사회의 진실이 들어오면은 흔들릴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행스럽게 저 아내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지금 런던 그 로스쿨 졸업을 하고 호주에서 국제 변호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탈북자들 중에서 그나마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절 닮아서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제 가족 소개는 이 정도 하고요. 이게 뭐 불변의 주적, 무슨 영원한 뭐 적대국, 뭐 이거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도 서로 속에다 품고 북한은 적화통일, 우리는 자유통일, 사실 그런 이제 정책을 하면서도 그래도 공통의 민족성을 우리가 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쌈박질 하지 말고 좀 한번 제대로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문화전쟁을 했고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 쪽으로 간 거죠.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제는 뭐 체제 경쟁에서 밀리고 북한 청년들이 몽땅 한류 열풍에 빠져가지고 자유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다 나니 김정은도 이제는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정언이라고 해도 저는 차단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뭐 전략무기는 뭐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해도 뭐 잘 아시는 기고, 지금 가장 이제 큰 이슈가 이게 인민군 파병인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자꾸 건들지 말아라. 이억만리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여기까지 왜 끌어오려고 하냐. 참. 아니요, 이게 북한이 벌써 파병을 했다는 것 자체는 자유진영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이, 저도 이제 군 출신이고 여기에는 3,000명의 북한 군 출신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기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뭐 가서 뭐 싸워주겠냐. 그 여행금지국가여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또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여기에 음성 콘텐츠라도 보내자. 심리전에 필요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자 해서 지금 자발적으로 한 20명이 모여서 열심히 자유북한 방송, 북한 개혁 방송, 우리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대북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지금 콘텐츠를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둠이
짙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이게 날 밝기 전에는 어둠이 짙다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정은은 분명히 이게 자충수를 둔 겁니다. 적대국 그 예전에 여러분들 KBS에서 나온 거 다 봤을 겁니다. 거기에 자유민주당이 나왔어요. 일단 중학교 교사가 지하당을 조직을 해서 맹하려고 하다가 일단 적발이 돼서 다 청산이 됐다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지금 입수한 우리 프리덤조선에서 입수를 했는데 우리가 정확한 사진을 지금 입수를 못해서 공개를 못합니다만 민족통일당이라는 게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평양, 신의주, 그리고 해산, 청진 이 각 지자체 대도시들의 삐라를 붙였어요. 딱. 거기에 삐라의 내용이 뭐냐면 수령님과 장군님의 민족해방, 민족통일유운을 관철하자. 민족통일당 이렇게 됐어요. 솔직히 그 내용은 조금 거시기 한데 뭐 김일성, 김정일이 통일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깊은 의도가 있어요. 반체제 세력, 그러니까 김정은을 싫어하는 반체제 인사들이 선대 수령을 얻고 지금 반체제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무슨 김일성, 김정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김정일이가 나쁜데 저놈을 잡아야 되겠는데 그 명분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야, 너희가 선대 수령들이 그래도 민족해방, 민족통일을 그렇게 애쳤는데 그리고 그걸 유언으로 남겼는데 너가 뭐길래 뒤집냐?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인 반발 의식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북한 내부는 지금 어수선하고요.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통계 자료에 보니까 집권을 해서 3,200명의 고위층 중간 간부들을 이제 숙청을 했다는 이런 자료도 있던데 3명의 왕씨 중에 김씨 중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숙청을 한 게 단연 김정은입니다. 뭐 제 고모부, 제 이복형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일단 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병사들까지 뭐 총알바지를 팔아먹고 있으니 참 자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간단하게 작성을 했던 우크라이나 참전한 북한 군인을 위한 조선인민군 병사들의 우크라이나의 탈출 안내소. 뭐 이게 안내소를 뭐 간단하게 읽으면 그짝에 2024년 6월 19일 조선의 김정은 정비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병사 10만 명을 파병하며 병사 1인당 2만 달러를 지급하고 전쟁터에서 사망할 시 추가로 3만 달러를 지불한다. 이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 사실 심리전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유수에서는 월당 지금 2,000달러로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연간 24,000달러. 죽었을 때는 5만 달러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질 않아서 우리가 이제 일단 이런 식으로 이게 초안을 잡아가지고 이래 했는데 제가 장담컨대 이 파병된 북한 군인들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고 우리 탈북민들이 나서면 충분하게 자유진영으로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금 어려운 세대 그리고 그런 청년 세대의 MZ하고 같습니다. 북한의 MZ세대고 2030입니다. 이 친구들은 나처럼 국가 사회주의 공급 시스템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아굴탁을 벌어서 유년 시절을 거쳤고 성장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고마움, 충성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또한 없습니다. 이게 러시아, 우리가 성군 정치라는 거를 했는데 이게 사기 정치긴 하지만 성군 정치에서 주타격이 뭐냐? 미국과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 보유국, 자기네끼리 핵 리건을 가지고 핵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화국을 압박을 한다면서 중국, 러시아 다 같이 져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당원강연이란가 이게 또 참가를 하면 이게 되고, 이 러시아도 계속 비판을 했거든요. 자기네 핵을 못 가지게 계속 방해를 한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핵을 개발을 한다고 러시아가 모든 들어가던 수출품들 다 자르고 중국 자르고 그래서 완전히 고난의 행군에서 300만 굶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교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도 러시아에 대한 안 좋은 교육을 수도 없이 받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 감정 또한 없어요. 우크라이나라는 거는 이 사람들 상식에 옛날에 소련으로 러시아와 한 조국이었던 땅, 그 정도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우크라이나가 그 북한에 대해서 어떤 적대 행위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본 그 전례가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하고는 또 틀리죠. 미국과 일본은 일단 전쟁 그리고 식민지 뭐 이런 역사라도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는 지네가 장마당 시대단 아니 장마당 세대단 하니까 계산에 상당히 밝아요. 일단 내가 지금 얼마에 팔려왔지 이거 먼저 계산을 하는 안. 2,000달러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거 돈 얼마 가지 이 계산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도 이 세대 이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번에 후반가족 그러니까 이게 파병된 군인들의 가족 보고는 북한에서는 후반가족이라고 합니다. 후반가족에게 좋은 주택과 그리고 치료 지원 이런 거 다 해주라. 근데 이 친구들은 뭐야? 돈을 계산해요. 내가 여기를 와서 한 달 동안에 버는 돈이 2,000달러라는데 거기서 몇 프로가 내 집에 가냐? 내 가족한테 가냐? 이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당중앙 군사위원회를 열고 자 병사들이 후반 가족에게 계좌 개설을 해주라 이런 지시가 나왔대요. 어저께 나왔어. 그래서 아직 우리가 복수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안 냅니다만 지금 북한에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군대들만큼 이게 제일 악조건이 없어요. 해외 노동자들은 중국에 나오면은 중국에서 북한 근로자들 얼마 버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6,000원 벌었어요. 아니네. 한 달에. 근데 지금은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급 기능건들 같은 게 4,000원인데 4,000원이면 우리 돈으로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에서 얘네가 자기네가 가져가는 돈이 400원이에요. 400원. 그러니까 10분의 1을 자기네가 수령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다 바칩니다. 근데 이 400원도 어떻게 처리를 해주냐? 통장을 개설을 해서 산업은행이라고 있습니다. 북한 내 중국에서 돈 번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산업은행에 가서 카드를 넣으면 뚜룩 하고 북한 돈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카드를 중국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인민군은 영병으로 갖다 놔니까 그런 거를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벌써 내부 반말이 있으니까 야 정원이가 안 되겠다. 얘네들도 말하자면 달러 카드는 같아요. 외화 카드를 해줘라. 지금 지지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국회 돼야 애들이 그래도 야 내가 여기를 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공짜로 해먹으려고 그래? 계산에 밝은 애들이기 때문에 벌써 조치도 예전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대한민국을 또 그 누구보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고급중학교 때요. 고급중학교 때 이미 대한민국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벌써 초급중학교에 올라오면은
대한민국 드라마나 영화를 못 본 사람들은 이게 축에도 못 깨요. 그 정도로 북한의 젊은 애들은 한국의 노래,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에 열광을 한다고요. 그거 다 이제 이게 북한의 내부 문서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어수 가면은 갑자기 아예 뭐 자다가 홍두깨 맞은 놈처럼 아예 적대국 뭐 불변의 주적을 외치겠어요? 자, 일단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군인들은 북한 내부의 병력에서보다 상대적으로 탈출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내서에다가 어떻게 탈출하고 어떤 신호를 어떻게 보내고 그리고 러시아 말로 우리는 항복한다 말이 뭐고 다 적어서 이제 안내서를 다 보내는 겁니다. 이제 전쟁에 나갔으니까 죽으려면 죽겠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엔 동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발생은 불가피하고 그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집단으로 투항하고 이제 자유진영에 오면은 그 길만이 러시아 파병 도발 그리고 남북한 이 도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의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그 혁명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그렇다고 총 들고 뭐 우크라이나에 가겠습니까? 북한 내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 하는 거는 다 아시죠? 여기 청년 세대들 참 이제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아유, 통일은 알아서들 하세요. 그게 내가 참 이게 이 정도로 이게 통일에 무관심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올 건 온다. 통일은 온다. 왜? 북한의 주민들, 북한 인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박한 사람이 있으면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청소년들이 한류 열풍, 이제도 설명을 했지만 비밀 조직 결성, 그리고 중력 문서 유출, 이게 다 목숨을 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윤 대통령 욕을 해도 잡혀 가지만 북한에서는 진짜 요만한 문자 하나 가지고도 조용히 없어지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기 동영상인데 일단 메콩강으로 탈출하는 우리 탈북민들입니다. 홍영이면 범하러 오는 거예요, 그게? 네? 범하러 오는 거예요, 범하러? 아니에요. 메콩강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뭐 버마가 아니고 이제 미얀마, 네. 그리고 라오스, 네, 그쪽으로 해가지고 태국, 난민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올해 그 1월 사업 계획이었는데 국경정비대 장교가 보냈어요. 일단 이게 보면은 국경에 뭐 지뢰 매설을 어떻게 하고 뭐 군무 조직 어떻게 하고 다 있어요. 이 문서 유출이 그 사람들한테는 뭘 말해주는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이 문서 우리도 여기서 아니 국가 기밀을 내다가 팔면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 짝에는 완전히 사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목숨 건 투쟁들이 이어진다. 이거는 또 7월 1일 봅시다. 내가 한 구절 읽을게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셨다. 최고사령관이 남반부 해방작전 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를 한 것만큼 육해 공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 로켓 군부대들에서는 언제나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최고사령관이 일단 남반부 해방작전 명령을 하더라면 단숨에 남반부를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이게 북한 내부 기밀 문서들인데 이렇게 옵니다. 대한민국에. 그게 내부에서도 반체제 세력이 살아 움직임을 반증하는 이런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와요. 수도 없이.
이것도 흐리에요 원래. 네? 글씨가 흐리게 보여. 예, 얘네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 파일로 못 받고 자기네가 우리가 중국 핸드폰들이 북한 국경연선에 들어가면 중국 통신 지지국의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전화하듯이 국제 전화식으로 우리가 형제들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카카오톡을 쓰지만 얘네는 위챗을 써요. 그래서 위챗을 통해서 우리한테 엄마 아빠 사진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정보 자료들도 사진 찍어서 보내고 길거리 꽃제비들도 사진 찍어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23년 아이고 참. 자, 이런 모든 이런 이게 비밀 문서들이 결국은 이 북한의 자유투사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자유투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에 전달이 되고 대한민국은 그들이 보내온 귀중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통일정책을 수립을 하고 남북한의 진짜 예민한 어떤 모든 이런 거를 처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교류통일연대가 사실 탈북민들 중에서 정보 활동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북한의 민주화 정보를 보급을 하고 또 북한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국민들에게 알린다 하는 정관상의 목적에 위해서 이 사업을 이제 주력해 왔는데 진짜 많은 동지들이 희생이 됐어요. 잡혀서 총살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평생 강범 생활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그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처형이 되면은 이름을 일단 뺏어서 이름이 없습니다. 정치범에 가면 다 번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인간에게는 존엄을 찾아주는 게 인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우리라도 기억을 하자. 그리고 이제 희생된 가족들 같은 경우도 거기서 역적의 집안이에요. 우리 자유진영에서만큼은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이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기억해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싸운 보람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주변의 북한 주민들도 그걸 봐야 그래도 싸울 용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까지 외면하고 나면 우리는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너무 할 짓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래도 어찌 보면은 우리 제가 북한 자유투사 기념탑을 건설을 해보겠다고 전국을 다 헤맸습니다. 억울한 게 이게 허무한 게 무슨 생각이던가 하면, 강주를 해서 전라도 다 다녀봤어요. 아니, 제 공공기관 경찰서 들이치고 경찰관 쏴 죽인 사람도 민주투사로 또 거기에 서 있어요. 기념탑.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 다른 말은 안 하겠지만, 그분들이 더 위대합니까? 이 사람들이 위대합니까? 아니, 제 나라 경찰관 쏴 죽인 사람도 민주투사인데 독재자와 싸우고 대한민국을 목숨으로 도운 이 사람들은 왜 애매합니까? 내가 이거 설립사업을 전 정권에서 한번 제출을 했었는데 아유, 결과는 뻔하겠죠. 그 통일부 그 담당자가 이런 거는 심사위원회에 제출조차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은 거예요. 지금은 아니잖아.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도 그게 우리 탈북민들 이게 우리가 또 작년도에 진행을 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교류통일연대에서는 20명의 희생된 자유투사들을 모시고 있고 기록된 자유투사들은 36명입니다. 36명인데 아직도 16명의
투사들의 영정 사진을 우리가 입수를 못했고요. 뭐 북한에서 이제 사진 들여오는 것도 또 저런치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다 아시는 사업인 거인데, 일단 백업지가 붕괴됐고 장마당이 등장을 했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이 시장 경제에 상당히 적응돼 있어요.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최근에 오는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친구들 우리보다 한국 사회에 적응 더 잘해요. 장사를 얼마 뻥까뻥까 잘하는지, 우리는 뭐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 나니까 여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가지에 온 친구들은 북한에서 좀 장사를 처해놔가지고 모르는 게 없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하나센터에서 우리 그거 다 아니까 그런 거 배워주지 말라고, 나 빨리 나가서 돈 벌겠다고.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북한의 변화, 탈북민들을 통해서도 북한의 변화는 계속 감지되고 있고, 이제는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정책, 90기식은 그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정책이 개발돼야 된다. 자, 새로운 통일 정책이라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아니 솔직히 김정은하고 우리가 상대를 해가지고 뭐 여태까지 덕방기 뭐가 있습니까? 계속 돈 띄우기만 했지. 솔직히 예전에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인간으로 진짜 그래도 저는 뭘 주면은 뭐 저것도 인간인데 쟤도 뭐 주지 않겠어? 하고 줬다가 망한 사람들 많죠? 그거요, 난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는요, 이게 대상을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정은이한테는 죽어도 김씨한테는 저 체제, 독재 체제가 생명과도 같은데, 그게 무슨 독재 체제를 위해서 얘가 핵을 만들고 뭐 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인간다운 대로,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북한 정권과의 접촉은 완전 차단을 하고, 북한 주민, 진짜 자유통일을 열망을 하는 북한 주민들 상대로 통일정책이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북한에는 반체제 세력들이 있고, 또 탈북민들과 연계된 200만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여길 와서 그렇게 정착이 어려워도 돈을 벌어서 북한에 한 달에 얼마씩 꼭꼭 보냅니다. 저도 한 2개월 전에 엄마한테 300만 원 보냈습니다만, 제가 진짜 뭐 노가다 떼가지고 그래서 한 200만 벌고, 이래저래 또 뭐 자문을 해가지고 한 또 몇십만 벌고 국하고 살아요. 그래도 또 이제 조금 모으면 또 엄마 보내고, 지금 유일하게 여기에 살아있는 게 제 엄마거든요. 이젠 노안이 돼가지고 뭐 일도 못 하시고, 이게 조그만 이런 경비방을 얻어가지고 사신대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정치범에 지금 끌려가고, 우리 엄마를 하나 거기다 지금 냉긴 거예요. 그 엄마를 통해서 나를 몇 번이나 유인을 했어요. 난 너네 때 막 들어가고 싶더라고. 너가 형제를 살리고 엄마를 살리려 그러면 들어오라. 막 들어가고 싶었다니까요. 들어가면 죽겠죠. 근데 내가 그때 물어봤어. 그 통화 녹음 다 있는데, 내가 국정원에도 줬지만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 보여지더니, 북한 보여지더니, 그건 너가 또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못 산다는 거죠. 자, 일단 그리고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이 대국이 아직도 완충지대로서의 북한의 전략적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부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연합된 힘으로 때려야지 우리 대한민국, 미국 하나 가지는 안 됩니다. 요즘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중국하고 북한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 가지고, 제가 하나원, 우리가 대한민국에 딱 들어오면은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를 받고 3개월 동안 또
하나원에 가서 정착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갔댔어요. 가는데 와 제법 들어왔더라고 우리 탈북민들. 내가 한 20일 됐나? 한 달 안 됐어요. 거기 강야를 갔는데 이게 예로 중국에서 잡혔다가 풀려나서 여기 다시 들어온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중국의 전략이 뭐 탈북민 정책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중국 애들도 계속 잡아서 이게 보내면 아니 뭐 이 자기네는 국제적으로 계속 왕따 먹고 계속 비판은 비판대로 받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뭐 자기네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응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니까 길림성 뭐 도나시라든가 뭐 영길시 이 공안 당국이 야 너 좀 돈이 있냐? 그러면 이제 그 탈북 여성이 조금 잘 사는 한족한테 시집을 갔댔으면 이게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 그 5만 원 벌금 내고 나가. 예전에 그런 거 안 통했어요. 돈도 안 통했다니까. 왜? 북한에서는 자기네가 탈북자들 북송을 안 하면 북한의 국경경비대 10만 명이 먼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북한이 붕괴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송환은 북한 완충지대를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본다고요, 중국은. 그런데 일부 공안들에서는 시끄럽다. 야, 너 돈 좀 내. 우리 이 공안부 내부 인테리어 좀 하게 너희 한 5만 원 내고 가. 5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한 1,000만 원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 또 그 한족 남편이 관계가 좋았댔으면은 그 와서 돈 내고 데리가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해가지고 넘어오고. 그렇게 넘어오는 애들이 많어. 이번에 하나원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공안에 잡혔다가 온 사람 하니까 손 드는 거 보니까 한 8명, 지금 현재 한 70명 정도 있는데, 한 거의 10%가 중국 공안에 잡힌 경력이 있는 사람들.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지금 체크를 하는데, 그만큼 중국도 북한에 대한 어떤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아직 정책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중국과 좀 우리가 외교전을 하면 좀 풀어낼 수 있을 것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 그 이해란 박사님하고 제가 뭘 했는가 하면 북한에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했던 우리 헌법을 북한식으로 북한 말씨로 다 고쳐가지고 그거를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맨 처음에 이게 막 그 위챗으로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막 보냈죠. 중국에 나와 있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야, 너는 왜 우리 헌법을 가지고 있노? 뭐 이래요. 그래서 야, 너희 공화국의 헌법 보기나 보냐? 이게 안 봤대요. 근데 이제 내가 보내니까 너무 좋으니까 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다 했더니만 이렇게 다시 보더니만 야, 이게 뭐. 그래서 야, 내가 너희 헌법 전문도 보낼 테니까 내가 비교해서 한번 봐라. 근데 이게 헌법 정신, 우리 민주사회의 철학과 정말 법 원리부터 먼저 공부를 시켜야 돼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준비, 우리 지성인들이 우선적으로 통일헌법 제정을 하고 이 법률 제정을 새롭게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거를 수도 없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자신감, 남한에서도 진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함께 뭘 하고 싶을 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지. 이 정서적인 공감대가 나는 있어야 되고 우선 정서적인 통합이 우선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탈북민들이, 저도 북한에 제 형제 지금 정치모주청에서 갔지만 조카들이랑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게 이모까지 다 하고 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걸 알죠. 탈북민 하나가 거기에 진짜 가족, 친척, 뭐 인척 이렇게 하고 나면 탈북민들하고 연계된 북한 주민,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에서 우리가 그때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수행을 했습니다만 거의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의 탈북민 사회, 그리고 해외 중국 내지는 동유럽, 서유럽, 그리고 미국 이 짝에 나가 있는 탈북민들과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동원을 하면 여기에 한 줌도 안 되는 정복 세력 잭도 안 돼요. 우리가 사실 본거지인 저 북한을 여절 내야지만이 여기에 정복 세력과의 싸움도 끝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의 진짜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 투사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지원을 해서 그들이 핵심 세력으로 진짜 민주화 봉기를 리드할 수 있게. 우리가 총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탈북민들이 말입니다. 참 양면의 어떤 정서가 있어요. 김정은은 끝없이 미워하는데 어떤 남북에 막 긴장이 되고 어떤 전쟁 가까운 이런 상황에 막 번지면 겁부터 나고 마음이 막 아파. 왠지 아시죠? 내 친구하고 싸워야 되니까. 내 형제하고 총뿌리를 들이대야 되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하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왜 목숨 걸고 전단 날리고 북한에 정보 유입을 하고 그 좌파들 공격을 하면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북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줄 아십니까? 싸움을 하기 싫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지만이 너희들하고 물리적인 진짜 6.25 동남과 같은 그 혈육 간의 싸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희 탈북민들은 충분하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교육자, 앞서 말했지만은 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진짜 자유를 전파하고 우리의 헌법 정신과 민주 철학을 우리가 전수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통일 전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게 북한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북한 보위당국의 감시가 계속 수시로 이제 강화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도 계속 변해요. 그 기재들도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기재들도 자기네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무슨 연통 같은 거를 가지고 착폐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지형에 맞게끔 자기 집에 저 자기가 만약 북한 보위부에 전파 감지국이 있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차폐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파가 잘 못 나가겠고 그렇게 하고 전화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도 그 지혜를 깡그리 발휘를 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 유입하고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이제 시민의 어떤 불복종 정서 유도를 하고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이거는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게 탈북민들 정착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이제 탈북 단체장을 좀 하면서 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여기서 이제 적응에 실패하는 친구들이 꽤나 돼요. 자살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3배가 높잖아요. 조금 성질이 좀 그래가지고 열받으면은 아파트에서
뭐 몸 던지고 뭐 칼 가지고 지금 목을 굽고 막 그래요. 나도 여기에서 진짜 예전에 같이 했던 친구들, 자살한 친구들 좀 많은데, 그리고 또 보니까 탈북 여성들이 또 지지리 거기서 못 살다가 한국 남자들 원래 멋있잖아. 다 잘생기고 또 돈도 또 팍팍 쓰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면서 같이 넘어온 나그네는 남편을 버리고 가. 근데 거기서 이 더군다나 못 견디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러다 나니까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자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제2구간 또 탈북민들도 있고, 거기 또 정치적으로 악영을 돼서 북한은 계속 선전을 하죠. 야, 남조선이 얼마나 생지옥 같은 데면은 다 이렇게 돌아오고 이게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해 죽겠냐, 이렇게 하면서 제재 선전에 이용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통화를 좀 하면서 그 추이를 좀 보면은 요즘에 탈북민들은 사실은 국경 봉쇄가 너무 강하고 그 진짜 오다가 북송 위험이 국경에서 사살되거나 북송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야, 차라리 오지 말고 너희가 거기서 살아라, 내가 돈 보내줄게, 이리고 저리 가족의 탈출을 포기한 탈북민들이 애이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우선적으로 힘드니까 그 위험에서가 아니라 중국에 있거나 이제는 탈출에 용이한 사람도 오지 말라고 말리는 탈북민들이 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 맨 처음에 제가 딱 여기 한국에 오니까 와, 이게 무슨 하루만 벌면 쌀을 20kg 살 수 있고 뭐 마트에 나가면은 뭐 세상에 없는 과일이 다 있고 막 이래서 야, 나는 이게 진짜 내가 혹시 김정일이도 이렇게 잘 먹나? 뭐 이게 북한의 도지사보다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뭘과 비교를 하는가 하면 북한에서 그 못 살던 그 당시와 자기를 비교를 해요.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한 5년 지나고 한 10년차 되면요, 자연히 자기하고 한국 분들하고 비교가 돼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여기에 학연, 혈연, 지연이 없어요. 네트워크 없고, 뭐 노가다티다가 한번 삐끗 하면 돈 다 날리고, 그것도 내처럼 또 누가 또 보증해달라 해서 또 다 날리고, 하면은 뭐이가, 그 다음에는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여기는 뭐 먹고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람이 시드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자꾸 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거지처럼 살아도 다 같은 거지의 나라가 낫다. 나 북한 갈래.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분단의 역사가 있는 것만큼 우리 한 동포지만 다른 동포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품어주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서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이해란 박사님이 대통령들 중에서도 제일 존경하고 그런 분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탈북민들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을 알아야 북한이 살고 또 탈북민 사회가 정체성도 지키고 통일 역량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기에는 철저히 동의를 합니다. 정말 각자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뭐 독립정신이라든가 이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탈북민들도 이번에 내가 단체장들 방에 이거 공지를 하니까 각자 다 지금 제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단
다 그 주말까지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탈북민들은 이게 주말 정서가 여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게 먹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우리 탈북민들하고 함께 북한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새로운 통일 정책 그리고 우리의 그런 민주 역량을 북한에 좀 제대로 키운다 하는 심정으로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